안녕하세요. 리버세라님 특허권 가치평가 공시 영상을 시리즈로 제작하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많은 공부가 될 것이라 생각하며 미래의 큰 자산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시작은 신한회계 법인이 계약 당사자, 계약 목적, 양수도 가액 같은 것을 수행하였다라는 그런 내용을 적어주고 있고요. 내려가면서 이제 자기들의 책임을 좀 피하기 위한 것도 있겠죠. 그래서 유의사항, 그리고 범위, 한계점 그런 것들을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은 여기 유의사항이 있잖아요. 여기서 평가 대상 자산의 산정 금액은 절대적인 평가 가치다가 아니다, 그런 말을 해주고 있는데, 이 산정이라는 말은 무엇이냐면은 셈하여 정하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셈산자를 쓰고 정할 정자를 써서 셈하여 정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기서 평가 대상 자산의 셈에서 정한 금액은 절대적인 평가 가치다, 아니다 라고 되어 있고, 여러 가지 위험들이 반영되어 있지 않다 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보면은 업무를 수행할 때 회사가 제시한 과거 정보들을 바탕으로 이제 검토를 했다, 그리고 자기들이 충분한 절차를 수행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밑밥을 조금 깔고 있는데, 여기 보면 재반 과정 그런 말들이 있는데, 이 재반이라는 말도 뭐냐면은 여기 어떤 것과 관련된 모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모두 제자거든요. 그래서 모든 이제 가정, 합리성 이런 것들을 토대로 검토를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말들은 다 의뢰에 있는 말들이니까 그냥 한번 읽고 넘어가면 되고, 우리가 이제 공부할 것은 바로 여기서부터 시작입니다. 그래서 2.4부터 시작인데, 평가의 방법, 그래가지고 자산가치 평가 방법, 수익가치 평가 방법, 시장가치 평가 방법, 법률에 의한 평가 방법 해서 총 4개가 있는데요. 하나씩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자산가치 평가 방법이 있는데요. 그 밑에 수익가치 평가 방법이랑 좀 대비가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자산이고 하나는 수익인데, 또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얘가 그 장점은 얘의 단점이 될 수 있고, 얘의 장점은 얘의 단점이 될 수 있겠고, 그런 관점에서 또 보면요, 자산가치 평가 방법은 일단 장점이 뭘까? 비교적 단순합니다. 그리고 객관적이라는 장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럼 단점은 무엇일까? 바로 수익 창출 능력을 반영하지 못하는 단점이 있습니다. 요거는 얘의 장점이 되겠죠. 수익 가치 평가 방법이니까. 그래서 이제 밸류에이션 할 때는 이제 고잉 컨선이라고 해서 계속 기업 가정 하에 하는데, 예를 들면은 이제 기업이 결국에는 이제 미래 수익 또는 현금 창출 능력을 목적으로 해서 존재를 하잖아요. 이런 것들을 반영하지 못하는 게 단점이다. 예를 들면은 이제 기업의 이제 자본이 100억이 있습니다. 그러면 가치 평가하면 100억 나오겠죠. 그런데 이 기업은 사실은 매년 5억씩 까먹고 있던 기업이었습니다. 20년 되면은 이 자본 다 까먹고 0원이 되겠죠. 그러면은 사실은 이게 밸류에이션 했을 때 이거를 볼 것이냐, 요 수익을 계속 까먹고 있는 것을 볼 것이냐, 미래에 가면은 0원이 될 텐데, 그런 이제 트레이드오프가 있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이 평가 방법에는 여러 가지가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럼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평가를 하느냐, 보면은 이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이제 총 자산의 공정 가치에서 총 부채 공정 가치를 빼고, 그러면은 자기 자본 공정 가치가 나오죠. 이렇게 평가를 하는 건데, 우리가 간단하게 생각하면은 총 자산은 부채 플러스 자본이잖아요. 그래서 총 자산에서 부채를 빼면은 이 자본이 나옵니다. 이거를 다 이제 공정 가치로 계산을 했다라는 것이 바로 요 얘기입니다. 중간 용어 정리를 한번 하면은, 이 자기 자본이라는 것은 순 자산, 순 자본이 아니라 순 자산이라고도 하고 자본이라고도 하고 자기 자본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자산가치 평가 방법의 단점이 또 하나 더 있는데, 바로 이제 장부상 반영되어 있지 않은 무형 자산의 가치를 반영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무형 자산이라는 것은 이제 비유동 자산이죠. 이제 유동이 아니다라는 자산이고, 장기간에 걸쳐서 사용이 됩니다. 그래가지고 종류를 보면은 크게 이제 영업권, 산업재산권, 개발비, 라이센스, 저작권 이런 것들이 쭉 있는데요. 지금 저런 이제 무형 자산의 가치가 반영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장부상에 반영이 되어 있지 않으면. 장부상에 있으면은 계산하기 쉬운데, 없으면은 그런 것들이 반영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무형자산을 보면은 산업재산권이라는 것은 여기 이렇게 4개가 있죠. 특허권, 실용신안권, 상표권, 디자인권을 통합해서 말하는 게 산업재산권입니다. 그래서 특허권이랑 산업재산권 이렇게 딱 단어를 맞닥뜨렸을 때, 특허권은 산업재산권에 속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특허권이 따로 있고 산업재산권이 따로 있는 게 아니라, 얘는 여기에 속해 있다, 산업재산권이 더 큰 범위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허권은 다들 알다시피 독점적, 배타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이제 법으로서 지켜주게 되는 것이고요. 이 특허권이 보장이 돼야 기업들이 임상시험도 해가지고 신약도 개발하고 다른 기술들도 개발하고 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있는 게 실용신안권인데, 이런 것들은 이제 모양, 구조, 결합 이런 것들을 실용적으로 바꿔가지고 이제
등록을 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실용 쪽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이제 실용 신안권이라 생각하시면 되겠고, 상표권은 이제 상표죠. 상표로 또 독점 백타적으로 쓸 수 있는 거, 디자인 것은 이제 외관상 이제 디자인에 대한 권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것도 다 합쳐서 산업에서 쓰니까 산업에 있는 재산, 산업재산권 기억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내려가면 개발비가 있는데, 지금 우리 현재는 무형자산의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형자산 중에 개발비 들어가는 것은 눈에 보이지 않는 돈이잖아요. 예를 들어서 내가 뭐 장비 같은 걸 샀다 그러면은 이거는 유형자산이다, 눈에 보이죠. 공장의 장비들을 막 기계를 샀다. 근데 개발비는 이제 연구비로 들어가지만은 뭐 딱히 눈에 보이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무형자산이 된다. 그 다음에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게 있는데, 프랜차이즈는 이제 특정 지역에서 마찬가지 독점적 배타적 뭐 제조, 판매 이런 상품 상호 따라서 할 수 있는 권리인데, 자, 프랜차이즈는 대가로 뭘 받느냐, 영업권을 주는 대가로 로열티를 징수를 합니다. 대부분 특허권이랑 비슷하죠, 대부분 다. 그런데 이제 구체적으로 프랜차이즈는 뭐냐, 일정한 자격을 갖춘 사람에게 내 상품에 대하여 일정 지역, 너네 지역에서 영업을 할 수 있는 권리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시장 개척을 꾀해가지고 영업권을 줘서 이제 뭐 예를 들어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많이 하잖아요. 여기서 판매를 하는 대신 그 대가로 이제 일정 로열티를 내가 징수를 하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영어로 보면 더 이해가 쉬운데 right입니다. 그러니까 권리를 말하는 겁니다. To sell a company's products in a particular area. 그러니까 특정한 지역에서 이제 컴퍼니의 프로덕트를 팔 수 있는 권리입니다. 그래서 using the company's name. 그러니까 그 내 회사 이름을 쓰면서 영업을 해가지고 벌어들인 돈을 이제 나한테 좀 일정 수익 주는 것이 바로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한국말로 뭐 가맹점, 영업권 이런 것들을 이제 프랜차이즈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프랜차이즈라는 말은 이 세금을 걷는 사람의 뜻에서 유래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게 어떻게 쓰였냐? 프랑스에서는 중세 시대에 있죠. 이때는 이제 세금을 이제 부과하고 징수를 해야 되는데, 요것을 이제 부여를 했습니다. 누가 부여했을까? 정부 기관, 그런 데서 이제 부여를 했겠죠. 그런 사람들이 프랜차이즈였습니다. 이 사람들이 이제 세금을 걷어가지고 이 정부에게 일정 금액을 이제 갖다 바치는 거죠. 자기들도 좀 먹고. 그러니까 프랜차이즈는 세금을 걷지만은 정부한테서 이 권리를 받은 거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대가로 조금 주는 거죠. 이런 것도 이제 로열티라고 생각을 하시면은 이해가 쉬운데, 그러니까 여기 올라가서 보면은 프랜차이즈는 크게 가맹본부 프랜차이저가 있고, 그 다음에 가맹점 프랜차이지가 있는데, 얘가 이제 세금을 걷던 애들이 있죠. 얘가 정부고 세금을 걷던 애들인데, 여기서 또 국민들한테 받아가지고 이렇게 주는 게 로열티였다는 거죠. 그래서 이런 것을 기억을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가맹본부, 이제 본사가 프랜차이저인데, 여기서 상표, 경영 노하우를 제공하고, 가맹점은 자기 특정 지역에서 이제 상품과 서비스를 팔아가지고 수수료를 본사로 주는 게 프랜차이즈입니다.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라는 것은 지금 이제 많이 쓰이고 있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제 세금에 부과해서 징수권 이런 것들이 많이 쓰였는데, 이제 시간이 가면서 개념들이 조금씩 확장이 된 거죠. 19세기에는 잉글랜드가 여인숙 소유자들을 이제 프랜차이즈로 묶어서 관리를 했고, 그래서 이제 프랜차이즈 하면 이제 가맹점이라는 말을 많이 나오잖아요. 여기 맹이 맹세하다 맹입니다. 약속하다, 뭐 비슷한 사람끼리 모임 그런 뜻이고요. 요게 이제 더할까 해서 어떤 조직의 동맹이나 연맹에 든 가게나 상점을 가맹점이라고 말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여기 공정가치라는 말이 나오잖아요. 공정가치라는 것은 fair value라는 뜻인데, 합리적 거래를 전제로 다른 당사자 간 자산이 거래될 수 있는 가격, 그러니까 시장 가격에 준하는 가격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네 맘대로 정하는 게 아니라 공정한 가치, fair value가 뭐 당연하게도 가치 평가할 때 써야 되겠죠. 그래서 goods and service, 자산이나 용역을 팔려는 사람으로부터 사는 사람 이전되는 가격이고, 모두 합리적이며 관련 사실에 적당한 지식을 가지고 있음을 가정해야 공정가치가 나올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장부라고 나와 있잖아요. 이 장부는 뭐 당연하게 여기 수입과 지출 내역에 대한 기록하는 문서가 장부죠. 그래서 이 자산가치 평가 방법이 단순하고 객관적인 이유는 그냥 장부만 펼쳐보면은 바로 거기서 계산을 때려버릴 수 있기 때문에 편리한 겁니다. 근데 이 수입가치 같은 경우에는 뭐 DCF 같은 경우에 이 가정하고 막 계산하고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조금 더 복잡하고, 얘는 장부만 펼쳐보면 끝나는 문제. 이렇게 알아봤고요. 이제 다음에는 수익가치 평가 방법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